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낭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의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 AN의 일반합을 SN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SN 대신에 다른 기호, 이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항, 제 1항이죠. 첫 번째 항부터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은 제 n항까지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ak를 더해준다. k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해서 n까지 넣은 값을 다 더해주는 게 바로 시그마, 합의 기호 시그마의 의미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합의 기호 시그마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SN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호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수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수열이 여러 개가 나온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수열을 모두 다 SN, TN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시그마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 시그마의 기호를 통해서 일반항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요. 일반항이 직관적으로 보인다. 자, 일반항이 AN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이 AN을 보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의 합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부분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 수열의 합 등을 표현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열에서 몇 개의 항들을 가져와서 다시 수열을 만드는 걸 뜻한데요. 예를 들어서 짝수항들의 합, A2, A4, A6부터 해서 AEN까지 합, 이런 수열의 합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라고 두면 1, 2해서 N까지 넣으면 이런 항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짝수항들의 부분 수열이고요. 홀수항들의 부분 수열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부터 2n-1번째 항까지의 합 역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라든지 굳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아닌 형태의 부분 수열의 합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호를 처음 배워봤으니까요. 처음 봤으니까 좀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수열을 우리가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열은 2, 4, 6 해서 20까지 더하는 거죠? 이건 무슨 수열인가요? 네,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의 기호 시그마를 봤을 때 필요한 조건이 뭐가 들어갔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시 말해서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고요. AK라 함은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기억나시나요?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n-1 D 이렇게 됐었죠. D는 공차.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항의 개수를 안 구했네요. 자, 요 AN이 20이 되는 n을 찾아주면 n은 얼마죠? 네,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요 일반항 구한 자리 n에다가 K를 대입해서 써주면 돼요. 2K.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계속해서 얼마가 곱해지고 있죠? 네,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는 등비수열입니다. 이때 우리가 3분의 1을 뭐라고 하죠? 네, 공비라고 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항 찾아보면 AN은 첫 번째 항의 공비의 n-1제곱. 그래서 이 경우는 합쳐지면 3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란 뜻이에요? n번째 항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해준 an 자리에 n의 k를 넣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3분의 1의 k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걸 합의 기호 시그마를 통해 나타내는 걸 연습을 해봤고요. 자, 반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자, 시그마 K는 3부터 8까지 4K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J의 세제곱. 자, 요 두 가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의 기호를 풀어서 수열의 합의꼴로 나타내어라 라는 건데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K가 지금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에 3을 넣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3을 대입해서 쓰면 13이 되겠죠. 그리고 4를 넣으면 16에 1 더하니까 17. 그리고 5가 들어가면 21 해서 마지막으로 8을 넣어주면 33.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지금처럼 세 번째 항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그마 K가 아니라 J는 1부터 N까지 J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J라고 하는 기호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시그마가 J가 아니라 뭐 여기 사과가 와도 똑같아요. 사과는 1부터 N까지 사과의 세제곱이 와도 어차피 이 자리에 똑같은 값을 넣어주면 돼요. 1을 넣어주고 2를 넣어주고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해서 n의 세제곱, 이렇게 수열의 합의 표현으로 바꿔줘 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예제 3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3을 시그마 k는 3부터 네모까지 네모로 모양을 바꿔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 한 가지 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변형시켜서 계산을 하거나 나중에 시그마의 성질을 가서 더하고 빼고 이런 계산하는데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항이 1부터 10까지 더한 건데 여기는 3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나열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나열해서 써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 해서 마지막에 1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0을 대입하면 17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는 그러면 공차가 지금 공차가 2인 수열이에요. 2. 그쵸? 2인 수열인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공차가 2인 수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써드릴게요. 천천히 합시다. 세 번째 항이, 제 3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열은요, A3은 A 플러스 n-1d니까 2d인데 여기 있는 공차가 2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그러면 5. 네, 첫 번째 항은 5가 되고, 따라서 A에는 5 플러스 2의 n-1, 그래서 2n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네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로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3을 대입했더니 여기에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우리가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 일반항은 2k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k 마이너스 7이 17이 나오는 요게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k 값은 얼마가 돼요? 24가 돼야 되니까 k가 12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2k-7이 17에 나오는 게 제 12항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찾아서 3부터 12까지 2k-7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나오는 기호라서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듣지만 말고 자리에 앉아서 직접 써보면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가 아까 기호의 장점이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로는 수열의 합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열의 합 SN의 계산이 쉬워진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해서 어떤 공식도 외우게 될 거거든요. 유도도 할 건데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동영상 인코딩이 다 됐다고 하네요.
제가 30분 영상을 찍으면 인코딩 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또 업로드 하는 데는 10분, 20분이 걸려서 이렇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글씨도 엄청 예쁘게 쓰고 있는데 티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네,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좀 더 간단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시그마 이렇게 수열의 합 AK하고 BK의 합에 대한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나눠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도 이렇게 각각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가 곱해진 경우는 상수를 바깥으로 빼줘서 AK를 전부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봐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가 속하지 않은 상수가 있을 때는 C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된다.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돼요. 곱과 나눗셈과 나눗셈은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뭐 증명을 해보자면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첫 번째에 대한 증명을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를 나열을 해보면 A1 플러스 B1 해서 AN 플러스 BN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환 법칙을 다시 해서 재정렬을 해준다면 이거는 A1끼리의 합과 B1부터 BN까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잘 시간이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교환 법칙을 충분히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자, C가 곱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가 곱해진 AK는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N이란 뜻인데 이거는 C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C로 묶어주면 이건 C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해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좀 생소한 표현 같기도 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일반항에 C가 K에 대한 식이 없어요. K에 대한 식이 없고 C가 있다라는 것은 상수항, 수열 자체가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수항만. 그래서 자, 첫 번째 항도 C가 되고 두 번째 항도 C가 되고 해서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C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수열의 합은 C를 n번 더하는 게 되니까 요거 CN이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첫 번째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의 합과 동일한 결과값이죠. 근데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보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죠? 목이 아프네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는 30 그리고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는 20일 때 다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 마이너스 3 bk. 자, 두 번째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의 ak 플러스 bk 마이너스 1. 자, 이 문제는, 이 계산 문제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기본 문제의 형태라서 여러분들 알면 다 맞추고 모르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3bk인데 요것들을 따로따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3의 b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곱해진 상수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했냐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걸 적용해서 한 번 더 써보면 4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ak의 시그마와 bk의 시그마 이 값들이 주어졌죠. 각각 30과 20으로 주어졌으니까 120 마이너스 60을 계산해주면 60이 된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3이 먼저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을 먼저 밖으로 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ak 플러스 b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각각을 나눠서 써보면 3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소괄호를 해도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값 주어졌죠. 30으로 주어졌고 이 값 20으로 주어졌고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세 번째 케이스인데 k는 1부터 10까지 1을 더한다라는 얘기는 1 자체를 10번 더한다라는 거니까 요 값과 요 값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네, 10이 되겠죠. 그래서 3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해서 얼마가 돼요? 50, 40, 12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기호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이 기호가 낯설지만 여러분들 연습하면서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써보는 표현도 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 기호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세 번째, 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이외의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